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혈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CBC 어떤 혈구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혈구 검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가 있고, 하나는 직접적인 도말로 관찰하는 검사가 있다 그랬죠. 이제 도말로 관찰하는 검사의 경우에 깜짝이야. 도말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제 도말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현미경 밑에서 그걸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 기계가 좀 오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계 한계점, 혈소판 같은 거 잡는 데 있어서 있다 보니까 도말 검사를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병원에 따라서 좀 도말 검사가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기계에만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도말 검사가 같이 좀 서포트가 돼줘야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혈구를 갖다가 검사하는 도말 검사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적혈구를 볼 때 어떤 항목을 봐야 되는지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적혈구의 수, 그쵸, 빈혈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세망적혈구라고 하는 그걸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재생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상적 혈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상적 혈구는 병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말 자체가 좀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백혈구, 우리 5가지 백혈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호중구, 한 40에서 80%까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림프구였죠. 그 다음이 뭐 나머지 세 개는 이제 크게 뭐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호염구가 제일 이제 드물다고 했죠.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분엽되어 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호상구가 아니고 림프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빽빽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세포질이랑 핵으로 되어 있는데, 세포질이 굉장히 빽빽한 편이고 핵이 이제 동그랗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크기도 조금 다른 백혈구에 비해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호상구는 어때요? 빨간 과립을 찾으라 그랬죠. 이제 고양이랑 개의 과립이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빨간 과립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호중구만큼 분엽이 많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분엽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호염구는 파란 과립 혹은 이제 짙은 자주색의 보라색의 그런 과립 같은 게 있는 게 호염구라 그랬고, 굉장히 드물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핵구가 있었죠. 그죠? 단핵구는 혈액에서는 우리가 단핵구라 그러는데, 이게 또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구가 돼요. 그래서 얘는 그 탐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간에도 있고 막 신경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탐식하는 애들이 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직에 있냐에 따라서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뭐 간에 있으면 쿠퍼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는 없고, 혈액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걸 단핵구라고 부르는데, 생긴 게 말씀드렸듯이 아주 제멋대로 생겼다 그랬죠. 그죠? 약간 호중구랑 비슷하면서도 세포질의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핵의 모양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분엽이 안 돼 있고 조금 제멋대로 생긴 부분들이 있고, 크기도 조금 크고, 그 다음에 약간 세포질이 호중구에 비해서 좀 더 푸르스름한 색깔을 띠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안에 공포 같은 것도 관찰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 중에서 이제 어떤 특징을 보자면은 밴드 호중구가 있다 그랬죠. 밴드형으로 된 호중구가 있다 그랬고, 얘네들은 어떤 재생성 빈혈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세망적혈구, 아직 분화가 완전히 되지 않은 적혈구가 이제 피로 이제 쏟아져 나오듯이 이제 호중구의 손실이 어디에 많으니까 좀 분엽이 되지 않은 호중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상 호중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감염으로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을 확률도 높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호중구가 독성 변화를 또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독성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독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어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돌레바디라든지 아니면은 공포라든지 아니면 뭐 원형의 핵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것들을 보이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감염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제가 이제 말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한 이제 다 하면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혈액 검사 내용이, 그래서 혈액 검사 내용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처음부터까지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내용 같은 것들 이제 할 거고, 이제 임상병리라고 하면은 혈액 검사가 있고 뭐 소변 검사, 분변 검사, 그 다음에 뭐 이제 키트로 하는 검사, 뭐 피부나 귀에서 하는 검사, 그리고 뭐 호르몬 검사,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핵심은 이제 결국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어떤 혈액 검사,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배운 CBC 그리고 앞으로 배울 혈청 화학 검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집중적으로 배울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도말 검사를 우리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검사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그냥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검사는 뭐 그렇게 사실 어려울 거는 없어요. 왜냐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열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체열은 일반적으로 세 군데에서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다리, 뒷다리, 목, 이 세 군데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의사가 체열을 하고 나면은 그거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 그랬죠? 튜브에다 넣어야 되죠. 일반적인 튜브에다 넣으면은 피가 굳기 때문에 항응고제 처리가 된 튜브에 넣는데, 자, 튜브 우리가 네 종류 정도 배웠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튜브가 뭐라 그랬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CBC용 튜브랑 녹색으로 되어 있는 혈장용 튜브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보라색은 EDTA가 들어있는 거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헤파린이 들어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제 혈구 CBC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튜브에 넣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통 뽑으면은 보라색 튜브에 조금 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녹색 튜브에다가 넣어요. 녹색 튜브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더 필요한 양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보라색 튜브에 조금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CBC 검사를 하게 되고, 자, 용기 색상은 연보라색이라 그랬죠. 용기에 혈액을 담을 때 정해진 용량을 지켜야 한다. 혈액을 너무 많이 넣으면 항응고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혈구장애를 유발한다. 여기에 이제 EDTA가 보통 코팅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아래쪽은 이제 조금 묻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혈액을 갖다가 너무, 물론 여기 2ml라고 써 있지만 너무 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담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모자라서 너무 조금 담으면은 또 안 되죠. 또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좀 뭉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넣으면 되고, 뭐 적당한 양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너무 이게 막 바닥에 보일 만큼 조금 넣든지 찰랑찰랑 할 만큼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보통 한 요 정도만 넣어도 됩니다. CBC 할 때는 용기에 담은 후에 안에 있는 항응고제가 있는 거죠. 잘 섞이게 조심해서 이제 흔들어 줘야 됩니다. 자, 왜 조심해서 흔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 혈액을 이따 검사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용혈이라 그랬죠. 자, 용혈이 왜 생긴다 그랬죠? 강아지가 어떤 뭐 간의 문제라든지 뭐 어디든 어쨌든 아니면 어디에 뭐 감염이 됐다든지 뭐 어쨌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용혈 현상이 병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용혈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피를 뽑거나 할 때 이제 수의사가 급작스럽게 주사기를 당기거나 하면은 뭐라 그랬죠? 적혈구가 굉장히 좁은 통로를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혈색소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용혈 현상이 발생돼서 혈장이 이제 빨갛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혈이라는 거는 결국 혈구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깨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뭐 좁은 데를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흔들다든지 요런 일들이 생기면은 이제 용혈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기에 담은 후에는 막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항응고제랑 섞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랬죠? 팔자로 부드럽게 흔들어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오랜 시간 동안 둘 때는
롤러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롤러 위에다 올려놓으면서 얘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응고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은 안에 항응고제가 들어 있는데 그냥 둬도 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어차피 항응고제가 응고를 막는데 굳이 이런 거를 왜 하느냐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있는 양에 따라서 안에 항응고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으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냥 이제 검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우리가 CBC 이제 기계 보면은 제가 나중에 동영상 같은 걸로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빨아요. 그래서 이걸 빨고 나서 이 안으로 이제 혈구가 들어가서 이제 안에서 검사가 되는 원리인데, 이게 관이 막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응고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혈청이라든지 혈장을 검사할 때는 좀 응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갖다가 그 어떤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어차피 밑에 다 깔아앉아요. 혈장이나 혈청은 어차피 그 투명한 액만 우리가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혈을 쓰는 거죠. 항응고제를 넣어서 전체 혈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응고가 되면 안 되죠. 혈액 중에 칼슘 이온과 착화 결합으로 제거되어서 응고를 방지한다. 이게 이제 EDT의 원리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제 CBC를 검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혈구에 있는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검사하기 위한 건데, 이제 그 중에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뭐 셋 다 중요하지만 적혈구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빈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몇 가지 항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PCV라고 하는 어떤 적혈구의 어떤 혈구 자체의 어떤 그 수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 전에 반드시 이제 검사해야 하는 항목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PCV라는 걸 검사를 하고, 그다음 TP라고 해서 뒤에서 배웁니다. 토탈 프로테인을 검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뭐 글루코스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뭐 이제 비유엔 같은 것들을 비유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옛날에 CBC 기계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에는 어떤 이제 뭐 수술 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이적으로 검사를 할 때 그 네 개만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좀 검사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CBC도 있고 어떤 그 혈청 화학 검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계를 돌려서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지만, 그 뭐 기계가 이제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검사 비용이 비싸게 되면은 수술 같은 거 하기 전에 그 네 항목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는 PCV 검사라는 거는 뭐를 보기 위한 거냐면 빈혈을 보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CV라는 거는 그 이제 혈액 안에 있는 어떤 세포의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액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된 어떤 알갱이 부분이랑 혈장이나 우리가 혈청이라고 부르는 액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섞여서 혈액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혈구 자체를 다 모은 걸 갖다가, 알갱이를 모은 걸 갖다가 그냥 PCV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알갱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적혈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PCV 수치가 너무 낮게 나오면은 우리가 얘가 빈혈이 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를 돌리면 뭐 PCV라든가 HCT라든지 이런 수치를 통해서 빈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CBC 기계를 돌리면은 도마를 할 때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수동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관 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PCV를 검사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CV를 검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빈혈의 여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PCV가 낮을 때 빈혈이 있다는 거고, 이게 높게 되면은 또 어쨌든 뭐 탈수가 있다든지 얘기가 조금 다른데, 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서, 소동물병원에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비용에 조금 더 민감해요. 뭐 화끈하게 미국이 돈을 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에 민감해서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할 때 좀 이제 비용에 이제 민감한 분들이 있으면은 요런 간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빈혈 검사 같은 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동물병원 뭐 생긴 지 오래돼봐야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죠? 요새 생긴 데도 되게 많고 근데 미국은 몇십 년씩 된 병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계들이 좀 보편화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수동 검사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걸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대동물에서 많이 씁니다. 대동물은 뭐 좀 돈 쓰기가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업동물이라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면 바로 도축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좀 비용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피를 갖다가 튜브에 넣든지 아니면 이 사람 지금 손가락에서 지금 뺐는데 요 가느다란 모세관이 있습니다. 요 모세관이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렇게 쏙 빨아들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찰흙 같은 걸로 우리가 막아요. 실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원심분리기예요. 원심분리기 안에 이런 모세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로터가 있는 원심분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관을 갖다가 균형을 맞춰서 넣은 다음에 원심분리를 쫙 돌리게 되면은 자 혈액이 어떻게 돼 있죠? 위쪽은 원심분리를 돌리면 제가 혈장할 때 말씀드렸죠. 위쪽은 액체가 되고 아래쪽은 혈구만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혈구가 모이고 이걸 원심분리 돌리면 피를 아래쪽은 이제 실링이 돼 있는 거고 실링이라는 건 찰흙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심분리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피가 몰리게 되죠.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실험이든 뭐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에 따라서 혈장이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노멀 PCV가 팩트셀 볼륨이라 그래서 세포의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알갱이의 볼륨이에요. 알갱이의 볼륨이 한 40%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비율이 40, 60 정도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는 한 30 후반에서 50 초반까지 우리가 정상적인 영역이라 보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보는 표가 있어요. 요 표예요, 요 표.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조그만 이쑤시개처럼 생긴 모세관을 여기다 딱 둬서 어떤 전체 볼륨에 비해서 얘 볼륨이 많냐 적냐. 만약에 얘가 한 볼륨이 한 전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얘는 심각한 빈혈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빈혈을 따지는 방법입니다. 모세관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지금 실링해 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 원심 분리하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데 요 비율이 정상적으로 이게 10이라고 치면은 한 4대 6 정도 돼야지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빨간색이 너무 적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빈혈 같은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CV랑 TP라는 애가 세트로 다녀요. TP는 토탈 프로테인이라 그래서 전체 이제 프로테인의 양인데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조금 깹니다. 요걸 깨가지고 이 굴절개 아시죠? 우리 지난 학기에 소변 검사할 때 제가 우리 같이 했었죠. 이 굴절개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을 하게 되면은 토탈 프로테인의 양이 나와요. 그래서 PCV랑 TP는 어떤 탈수라든지 이제 빈혈 같은 것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런 이제 기본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CBC 검사할 때 단순히 그냥 CBC 그냥 혈액 도마를 현미경을 통해 한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기계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현미경으로 보는 방법도 아니고 기계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아니고 되게 수동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지금 동물병원에서는 쓰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방법을 쓰는 데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시간도 걸리거든요. 막 원심 분리도 더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쓰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이 외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현재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CBC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CBC가 뭐 한 33,000원인가 그래요. 텍스까지 해서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러면은 굳이 뭐 그냥 이거는 이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죠. 병원 바쁜데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냥 이 정도 방법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계를 이용한 혈구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한 혈구 검사는 이 CBC라는 기계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민드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개 고양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EDTA 처리한 보라색 튜브에 있는 혈액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혈구의 크기나 개수나 비율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구 자체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적혈구라든지 적혈구 보면은 그 어떤 혈색소가 좀 낮거나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구 자체가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혈구 자체의 크기 차이가 나는 게 뭐라 그랬죠? 재생성 빈혈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애니스토사이토시스 같은 게 있으면은 혈구가 어떤 것들은 크게 보이고 어떤 것들은 작게 보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재생성 빈혈 같은 게 있으면은 약간 푸르스름한 애들, 큰 애들이 보통 적혈구보다 좀 큰 애들이 좀 보이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혈구의 크기 같은 것도 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것들의 뭐 개수, 그죠? 그 다음에 비율 같은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같은 경우는 5개의 혈구의 비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호중구가 제일 많고, 림프구, 뭐 그 다음에 뭐 호상구랑 단핵구, 그 다음에 이제 호영구 순으로 이제 비율이 많다 그랬는데, 가령 특정 림프구의 수가 늘어난다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비율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어떤 혈구의 어떤 다이나믹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 기계만 덜렁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라이시스 버퍼, 린스액, 그 다음 딜루션을 하는 액, 요런 게 이제 3개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피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아마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 관을 통해서 이게 쭉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정기적인 점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액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이 되고 나면은 액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조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기계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CBC 기계가 있으니까 피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아마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냥 동영상은 지금은 제가 넘어가고 이따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영상을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동영상 이제 추가로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제 종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기계에서 조그만 이제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이로 쭈쭈쭉 나오죠. 얘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모니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그냥 차트에서 바로 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병원은 이 차트 연결이 뭔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이로 나와요. 그럼 이제 종이를 갖고 가갖고 차트에다 일일이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혈청 화학 검사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이 CBC는 연결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돼 있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이로 나올 수도 있고 기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차트에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크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자, 혈구 검사는 우리가 도말 검사할 때 뭐 봤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3개 봤단 말이에요. 혈구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CBC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알갱이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3항목을 검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검사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읽기가 엄청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옆에 기준치가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의 정상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PCV라든지 HCT 같이 어떤 빈혈을 나타내는 지표는 좀 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의 개수라든지 그런 뭐 중요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수의사들이 다 외우고 있지만, 뭐 굉장히 세부적인 지표를 뭐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는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기계가 읽어줘요. 기계가 개냐 고양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세팅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수치가 지금 보시면 노말이 뭐죠?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범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니까 이게 낮고 높고 이 사이가 정상 범위겠죠. 어떤 건 노말이고
low라고 되어 있는 건 낮다는 거죠. 지금 수치가 낮고 중간 높다라고 되어 있으면 낮죠. 어떤 건 높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나오고 이거를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보세요. 글자 색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낮은 거는 파란색, 정상은 까만색, 높은 건 빨간색. 옆에 모를까 봐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상 수치 같은 것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딩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나머지는 정상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높은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상 수치가 12에서 18인데 18.3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그냥 살짝 높네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70이 나왔다. 엄청나게 높네. 심각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빈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나온 뭐 HCT의 어떤 비율로 우리가 빈혈을 따지는데 지금 37에서 5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31대 빈혈이랑 21대 빈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뭐 빈혈이라는 게 점점 심각해지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쉬고